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BM 팝스트 코리아의 윤창선 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인 펜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AI와 다소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AI 없이 사용하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963년도에 독일에서 설립된 회사고요. 저희는 이더박스 코리아로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부분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세는 전기의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전기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 데이터 센터는 어느 정도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고 그 중에 어느 정도의 분야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버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AI 데이터 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전력량이 있고요. 그리고 그를 처리하기 위해서 냉각하고 환기하고 또 전원을 공급하고 하는 쪽 파트가 별도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공조, 냉각 파트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약 37%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분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전력 소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줄여야만 되는, 줄이고 싶어 하는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줄여야 되는 영역들 안에 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이 펜이 상당수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제품이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의 제품처럼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품들 구성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펜과 모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많은 부품들도 있는데 노이즈를 줄이거나 또는 바람을 직진으로 보내기 위한 구성 또는 안전장치들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가운데 있는 이 전자 회로 파트입니다. 이 전자 회로 파트에는 제품 자체가 펜이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자 설비를 포함하고 있고 그 안에는 보시다시피 전원 공급 장치, 제외회로, 드라이버, 보호 및 안전 장치, 그리고 통신 인터페이스,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품 자체가 고효율 제품,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고효율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은 내부적으로 DC를 동작하는데 공급되는 전원은 AC이기 때문에 AC를 DC로 전환해주는 전원 공급 장치부터 시작해서 통신 인터페이스 그리고 기타의 센서까지도 하나의 전자 회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센서 부분에서는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온도 센서도 들어가 있지만 현재는 바이브레이션 센서까지 들어가 있어서 모터가 얼마나 진동하고 있고 이 진동이 정상적인 진동인지 아닌지까지 알 수 있으며 모터 스스로 내가 수명이 다 했구나 아니구나까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드버스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AI를 이용해서 모터와 통신을 하고 모터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 안에 센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소비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지도 또 판단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액티브 PFC라는 회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액티브 PFC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PFC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LED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아래에 PC, TV, 콘솔까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AC 전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AC 전원을 사용하는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함에 따라서 전류를 갖게 되고 AC보다는 다소 낮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의 파형을 가진 제품을 파형을 가진 AC 전원과 전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AC 전원과 전류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하모닉 성분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학자 프리에는 당시의 전화기 내에, 전화선로 내에 하모닉 성분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화기 상태 내에서 찾은 이 하모닉 데이터 성분을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측정을 해보니 베이스 주파수 60Hz 또는 50Hz 이외에 상당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전력선을 통해서 흘러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력 양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 보시는 공식으로도 계산이 되고, 이러한 공식들은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이러한 공식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액티브 PFC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 액티브 PFC는 100% 동작하는 모든 제품들에서 효율을 역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통고한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앞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액티브 PFC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좌측 축은 THDI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우측에 있는 파트는 역류를 나타냅니다. 파워 팩터. 그리고 아래 X축은 펜의 스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펜의 스피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전력이 소모되는지 나올 수 있고요. 펜의 스피드가 100%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역률은 1에 가까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펜 스피드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빨간색 라인이 남아있는데, 이 빨간색 라인은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고 있는 THDI의 제한량입니다. 이 5%를 넘지 않게 관리를 하도록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변환 방식의 인버터들에서는 약 30에서 40%의 THDI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는 액티브 PFC라고 하고 있는 이 회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 액티브 PFC를 펜에 통합시켜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액티브 PFC가 실제 소비자들에겐 어떠한 이득을 갖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300MW 데이터 센터를 가정을 해서 저희가 220개의 기존의 액티브 PFC 이전의 제품을 가지고 구성해왔던 제품을 저희가 새로운 제품인 액티브 PFC를 가진 펜으로 교체했었을 경우에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체만으로 인해서 스위칭 시스템이 작아질 수 있게 됐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변압기도 또한 작아질 수 있게 됐고요. 이 구성을 필요로 하는 백업 발전기도 역시 작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백업 발전기와 모든 제품이 작아짐에 따라서 연결되는 케이블의 사이즈도 작아질 수 있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렌트해야 하는 영역의 공간의 면적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토탈 계산한 값은 38%의 에너지 세이브를 기록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들은 THDI를 5% 이내로 반드시 관리하여야 하는 목표가 생기게 됐고, 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계산 값은 데이터 센터 액티브 PFC 화이트 페이퍼라는 형태로 저희가 웹에 올려놨고요. 검색 엔진에서 EVM 버스트 액티브 PFC를 검색하시면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비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설치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 제품은 펜이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기능을 펜 안에 통합시켜 놓고 고객이 추가적으로 작업할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액티브 PFC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액티브 PFC를
구현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고 케이블링하고 측정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펜에 액티브 PFC 회로가 들어가자마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모든 작업들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딜레이 되는 상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다음 그림은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의 펜을 소모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그려놓은 건데, 저희가 지금 포커싱하고 싶은 부분은 펜을 이용해서 펜 내부, 데이터 센터 내부의 공기를 환기시키고 배기하는 펜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펜들에도 역시 액티브 PFC 회로가 들어가 있고 통합된 제품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제품을 구성해서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지는 좀 지났지만 현재 거의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형태의 그리드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제품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임펠러와 블로어를 가지고 굉장히 큰 형태의 모터에 벨트를 연결해서 유동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지만 데이터 센터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 또 하나의 요구 조건이 하나 더 있게 되죠. 레던던시라고 불리는 이중화 설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다가 중단되는 시간을 막기 위해서 모든 설비들을 이중화 형태로 구성하게 돼 있죠. 백업 시스템 반드시 마련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형 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형 팬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고 대형 모터를 추가로 하나 설치해서 백업으로 옆에 나왔다가 팬 모터가 불량이 나면 즉시 옆에 있는 제품을 가동해서 백업할 수 있게 구성하게 돼 있죠. 저희는 이렇게 팬 그리드 형태로 제품을 구성해서 납품하다 보니까 이 많은 팬들 중에 한 개의 팬이 불량이 났을 경우, 동작하지 않을 경우는 그 팬 말고 나머지의 팬들이 풍량을 증가시켜서 필요한 하나의 불량이 발생한 감소한 에너지, 바람의 양을 더 보강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 설비에 추가적으로 상당량의 팬이나 모터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고 증대된 에어플로우만큼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팬으로 교체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팬 스피드를 낮추는 형태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중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류 형성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팬들은 기류가 한쪽으로 몰리는 형태,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풍속을 나타내는데 그 부분의 풍속이 굉장히 빠른 것을 알 수 있죠. 옆에 있는 부분은 펜 그리드인데 펜 그리드는 굉장히 고르게 기류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른 형태의 기류는 코일이나 열교환기 내의 효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치와 교체, 수리 작업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펜그리드 형태, 액티브 PFC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은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일반적인 공조기 AH나 기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무실, 공장, 쇼핑센터, 창고 등 모든 제품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도록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는 팬들 입장에서 또는 에너지 효율을 고민하는 업체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 이런 교체하는 부분들은 유럽에서부터 시작돼서 아시아에까지 굉장히 멀리 퍼져 있고 그의 몇 가지 사례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스웨덴에 있는 의학 회사입니다. 의학 회사는 생산할 때 생산하는 창고의 제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하고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업체는 제품의 생산하는 공장 라인의 공기질 제어를 위한 AHU를 저희 제품의 펜 그리드 형태의 제품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던던시를 20%로 계산을 했고요. 즉, 펜 20%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펜들이 스피드를 올려서 펜 분량을 줄일 공기의 감소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영역도 다소 줄일 수 있으나 30%의 에너지 세이브를 달성하는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펜이 여러 대가 고장나서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풍량에는 전혀 감소가 없다라는 걸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장은 프랑스에 있는 직조 공장입니다. 직조 공장은 온도와 습도가 직조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지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얼마나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펜 그리드로 여러 개의 펜들을 가지고 정밀하게 온도와 습도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품을 구성했고요. 역시 30%의 에너지 세이브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에너지 세이브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대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의 펜 그리드인데 독일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한 병원에서 갑자기 병원 외벽에 2m 사이즈의 균열이 발견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펜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됐고 환자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리를 굉장히 빨리 진행해야 됐었고 그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로 펜 그리드 형태의 제품을 도입하게 됐고 단 하루 만에 불량이 난 펜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앞서 설명드린 모든 것들은 레트로핏이라고 불려집니다. 레트로핏이라는 건 개조라고 번역되기는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펜하고 모터만을 교체하고 나머지 주변 기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혜택, 그리고 그에 필요한 투자 비용, 그리고 혜택과 함께 계산해서 각각의 사업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개선하는 작업들은 ROI가 굉장히 짧습니다. 펜 모터만 교체하다 보니까 펜 모터 교체하는 비용이 불과 에너지 세이브 되는 내용과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불과 한 3년 또는 2년, 3년 만에 투자한 비용, 레트로핏한 비용이 빠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세이브되는 에너지, 즉 전기세가 낮아진 만큼 좀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레트로핏을 하는 영상들을 몇 개를 모아봤거든요. 사이즈는 여러 가지 사이즈이긴 하지만 대형 펜, 대형 블로우들을 작은 소형 형태의 펜 그리드 형태로 제품들을 변경하고 그 작업하는 것들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에너지가 얼마만큼인지 하는 내용들을 타임랩스 비디오 형태로 저희가 저장을 했고 이 내용들은 저희 이건박스 코리아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형태의 개선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세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제가 최초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에너지 소비 전력도 필요하지만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설비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더 줄여 사용할 수 있게 될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다 보면 레트로핏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수 많은 부분이 그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도 AI를 접목하기 위해서 펜과 AI를 접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고 이 통신으로 인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펜에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 별도의 게이트웨이가 서버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서버로 내용을 전달해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펜 데이터의 내용, 온도와 습도와 사용 시간, 어떤 에러가 발생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API 형태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 중앙관제 시스템이든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인지 그쪽의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뭘 하기 위한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 펜을 사용하시는데 고객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펜에도 AI를 도입해야 되고 펜도 수명을 고민해야 되고 펜도 더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펜 업체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객이 신경 쓰지 않는 펜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이 단독으로 동작하지 않고 다른 장비와 연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타적 소프트웨어적 솔루션으로 인해서 고객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 이 제품이 언제쯤 불량이 발생할 것이며 언제 수명이 다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펜 기준으로서의 수명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했었을 때 제품을 설치하는 순간 그 설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펜은 20년 후에 망가지게 될 확률이 10%입니다. 라는 계산값을 저희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모르지만 20년 후에 또는 30년 후에 진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펜이 수명이 닿을 것인가는 그때의 펜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펜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고객님 이 펜은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온도 센서와 바이브레이션 센서들을 이미 빌트인 돼 있는 상태고 여러분은 선택만 하시면 이 펜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현장, 공장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집이 됐든 어떤 곳이든 간에 펜 모터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펜 모터가 고효율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시고 이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변경했었을 경우에 매월 지출되고 있는 전기세가 얼마나 세이브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세이브 되는 양을 1년치, 2년치 계산해 보신 다음 고효율 펜으로 교체했을 때 그 비용과 비교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 되는 전기는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 또는 3년 후까지 세이브 된 내용을 다시 환급 받으시게 되고 그 이후에 20년 또는 30년 동안 세이브되는 금액으로 점점 누적되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앞다투어 선택하고 있는 영역이고 고객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집에 또는 내 가정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고효율 모터를 쓰기는 어려운 가정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장이나 사무실, 생산 라인, 창고 등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펜들도 고효율 펜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이런 레트로핏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각각 모든 현장이 에너지를 세이브시켜서 보다 절약된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